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하나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FOMC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서 3,000선 위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오늘 수급을 좀 보면 개인이 매도를 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과연 개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전문위원님 오늘도 모셨으니까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이시죠.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를 해볼 텐데 초록밴드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초록밴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해요, 전문가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대로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개인들은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잘하지는 못한 선택이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 보면 시장이 굉장히 급등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잖아요. 막판에 이제 낙폭을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미국이 나스닥이 한 2%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충격을 받는 가장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펀드를 운영할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가장 크게 이 멘탈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주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이때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충격이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가 그 외에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의 흐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하방 쪽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칠지 않았다면 거꾸로 급등이 입방했다라고 좀 시그널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장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좀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조만간에 시장이 좀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개인들이 순매도를 한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제TV로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은 초록밴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늘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초록밴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혹은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는 법 오늘도 좀 들어볼 텐데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연말 다가왔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계속 변곡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식상해서 오늘은 시장의 변곡이 아니라 수급의 변곡이다라고 제목을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고 이제 시장의 우리가 변화를 지켜보면 제가 항상 그 중요한 사건의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가입 조정을 받았고 코로나19 때도 3개월밖에 하락 안 했는데 이번에 5개월 연속 하락했잖아요.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근데 그 앞에 기간 조정까지 합치면 사실 올 1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아직도 1월달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는데 과연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그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시장을 보잖아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어려울 때는 손실이 약이 되겠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 그거보다 몇 배로 더 받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럼 지금부터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념해서 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제가 그 기준점을 잡는 건 11월 11일 페페로 데이인데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옵션 만기일 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은 제가
11월 달 중순, 그러니까 옵션 만기 이후에 11월 중순부터 MSCI 리밸런싱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패시브 자금들이 11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액티브 자금들이 자기들이 사야 될 종목들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그 변화가 이제 정확하게 11월 11일부터 야기가 됐고, 그 다음 12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를 거치면서 FOMC 지금 현재 오늘 그 K 결과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지금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오늘과 내일 미국의 선물 옵션 이제 만기를 지나면 큰 이벤트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금 투입의 정도와 순서가 이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부분 증시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금의 이동이 이제 급격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다시 또 변화를 겪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오늘은 FOMC 의사록 공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테이퍼링이 월 한 150억 달러에서 이제 300억 달러로 상향이 됐고 2배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테이퍼링의 시기가 내년 3월로 좀 앞당겨진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예상했던 6월, 7월 예상했던 테이퍼링 시기가 3월로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전도표가 역시 공개가 됐는데 내년 한 3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사실 이 내용만 본다면 증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선물주 동시만기에 들어가면 주 초반에 좀 하락하는 게 좋다. 주 초반에 하락을 하고 나면 오히려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를 바닥을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고 연말 연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예상과 부합하게 지금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제가 예상을 잘한 게 아니고 누구나 수급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고 선물옵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계산되는 행위가 나오냐면 미국의 선물 옵션 일단 그 만기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 5일의 평균을 가지고 만기 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만기 당일보다는 만기 전주 금요일 날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난주에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시작했다라는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주가가 크게 내려갈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만기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주 초반에 빼면 오히려 주 후반에 올라가서 그 5일의 평균을 맞추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오히려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의 악재는 이미 예측이 돼서 시장이 반영이 되고 나면 그 우려감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지 막상 그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인데 FOMC가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앞당겨지고 횟수도 늘어났다. 분명한 증시에 큰 압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일단 FOMC 의사록 공개는 예상한 만큼 부합이 됐고 여기서 이제 파월의 공격적인 어떤 변칙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고 지금의 이제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을 본다면 사실 그 테이퍼링을 좀 조기에 마감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테이퍼링은 좀 조기에 마감하는 거랑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건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파월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고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근데 고용은 사실 거의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이미 이제 20만 건 아래로 들었는데 한 50년 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고용에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고용이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고용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이 오히려 우려감에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악재를 악재로 받으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인데 그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역대급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 경제적인 부분 떠나서도 사회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확산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오늘 그 특단의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우려했던 것만큼 봉쇄 조치에 가까운 큰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이제 겪었던 부분은 재확산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 주식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모르는 변수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아마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다 할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면 가게들이 8시, 9시에 문을 닫겠구나. 모임이 4명이나 6명 축소되겠구나.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은 악재를 하더라도 정시에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역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 여부인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신뢰하는 얘기는 직접적인 데이터와 미국에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감염 그 관리소 소장님 얘기를 저는 가장 신뢰를 하는데, 일단 그분이, 델타보다는 약하다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의료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데이터지만 지금 남아공에서 나온 데이터가 3,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조사했더니 입원 환자 10명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공포심이 뭐냐면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진의 한계에 오고 병상수가 한계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의료진의 도움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델타나 오미크론이나 놓고 본다면 현재는 오미크론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중환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그 화이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이자의 주가 흐름이 초기에는 백신에 관련돼서 움직였지만 이번 상승의 움직임은 경구용 치료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MSD보다 효과가 좀 크다, 혹은 지금의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금 화이자 주가가 크게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역대급 확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이러니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점을 찍을 때 뭔가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러울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이 팬데믹이라는 자체를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면 환자 수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결국에는 이 팬데믹이라는 게 오염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환자 수가 정점이 되는 시기를 예측을 할 수 있죠. 그건 언제? 한 일주일 뒤나 늦어도 10일 전후가 아마 환자 수가 가장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가 가장 피해가 큰 종목을 살 수 있는 저점이기도 하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전략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도 헝다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경기 부양책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 결국 이제 9월 달에 급락했던 시기부터 해서 그 규제 관련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헝다 파산까지 더해지면서, 그 다음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중국이 거의 이제 종합 세트로 지금 굉장히 우리 증시를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국 증시가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그 5개월간 하락할 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을 보면 거의 중국 증시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조정을 다른 증시,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때 우리는 계속 땅을 파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같이 내려온 그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에 그 헝다 관련 이슈로 글로벌 증시는 한번 흔들었는데, 오히려 중국은 경기 부양, 지준율 인하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차트를 좀 확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지금 우리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국과 중국의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 이번에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이제 고가권까지 다시 다 거의 V자형 반등 형태로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오미크론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근데 그 상승의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다시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의 형태고, 중국 증시도 지금 잘 보시면요, 이전에 그 9월 달에 규제 관련 리스크부터 헝다 관련 이슈에서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안 좋다라는 뉴스는 많이 접했는데 실제 중국 차트를 보면 V자형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 증시는 우리가 안 좋다라는 상황 가정하에도 둘 다 V자형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이 V자형 급등에서 헝다 관련된 문제나 규제 관련 리스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반응이 최종 결론이라고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증시는 누가 뭐라 해도 V자형 급등입니다. 둘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이나 중국 증시는 글로벌한 상황은 우리가 듣는 뉴스랑 현재 주가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 증시는 V자형 급등해서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분기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세가 좀 더 크게 분출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팩트고, 팩트는 우려감보다는 증시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증시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고 우리도 시장에 대한 반응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의 반등이 주는 의미는 그러면 왜 이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같이 반등이 났냐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그 매크로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회의 결과 내용이 뭐 상당히 좋다 안 좋다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은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 화상이지만 마주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서 필요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압박하는데 그 압박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상호 합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무력 분쟁이나 무력 충돌이나 극단적 상황.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관련된 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 이게 또 한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별 파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정도까지는 상대방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증시 특히 이 불확실성과 우려감을 가지고 가는 증시에는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른 매크로한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둘 다 V자형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요 얘기를 제가 그때 미중 정상회담 할 때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돼야지만 증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지금 가정으로 본다면 상당히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뭡니까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인데요. 이번에 이제 FOMC의 그 테이퍼링 가속하다 금리 인상도 역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 이번 주에 이제 생산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제 6%대, 그다음에 이제 9%대 상당하다 그렇죠. 우리가 물가의 기준을 잡았을 때 보통 2%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그 7에 뭐 육박하고 생산 물가 지수가 9를 넘어가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오버페이스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죠. 대신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다로 이제 바뀌는 거죠. 뉘앙스가. 일시적이다 해서, 이거 우리 컨트롤을 할 수 있어. 내년 정도 넘어가면 꽤 떨어질 거야. 라는 이제 뉘앙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더 겁내는 거는 팬데믹보다도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증시는 이제 선행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11월 달 이제 그 물가 지수가 나왔던 부분이 12월 달에 이제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 나왔잖아요. 그럼 1월 달 발표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1월 달에도 상당히 고공행진할까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은 굉장히 크지만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는 돌발 사태가 나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거꾸로 보면 유가가 85불에서 6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0%나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파월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해도 불과 85불에서 78불까지밖에 못 떨어뜨렸거든요. 그것도 뭐 2, 3일 떨어뜨리다가 바로 80불에 복귀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65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반등조도 70% 다시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졌던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1월 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가를 비롯해서 오미크론 발로 떨어졌던 원자재 급락이 1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덕분이지만 이제 그렇게 나온다면 1월 달에 넘어가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달에 발표됐던 이 부분이 약간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판단한다면 조금 한 발짝만 더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증시에는 상당한 훈풍이 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확장되는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거나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보더라도 혹은 고용 형태를 보더라도 경기가 완전하게 확장되면서 나오는 이 확장 국면이라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대두되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 쇼테이지, 물류 대란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만약에 내년 연초에 조금 잦아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증시는 모든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전의 금리 인상 시기에 상당히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금리 인상 시기에 말미 정도에 가면 한 6개월 동안 뭐 70%, 80% 오르는 대형주들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슈를 탔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말 연초장 이후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급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이게 내년 1분기까지 간다, 4분기까지 간다, 2년 간다라는 레포트도 나왔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반도체나 자동차나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재 일부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수출입 물량 동향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눈에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LA의 항구를 보면 물량이 이제 적체 해소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돌아왔으면 가장 큰 호재가 된다는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 1월 달에 꼭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의 이제 모멘텀을 좀 살펴봤는데, 뭐 FOMC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 주는 이 모멘텀을 보면 해석은 다 각자 할 수 있고, 각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면 우려감 혹은 호재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나오는데,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증시에 작용되는 모멘텀을 다 함축적으로 난 결과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는 V자형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저 악재들을 다 뚫고 지금 증시는 이제 직전 고점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려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팩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수급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주가 우리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약간의 상승 후에 조정받는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한 8천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우려스럽지 않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노란톡으로 예,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럽지 않고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수급을 잠깐 볼게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11월 11일 지난 옵션 만기일부터 12월 16일 오늘까지 보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한 5조 4,500원 더 팔았다 그렇죠. 5조 4,500원을 팔았고 외국인이 5조 2,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한 1,200원, 뭐 기간은 물량이 없으니까 여기 예외로 두고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요 한 달 상간에서 5조 3천 정도를 매수를 했고, 개인이 한 5조 4천억, 5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여기 이제 블록딜 물량도 일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다 합쳐도 5조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올 한 해 동안 매수하는 것보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수하는 게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연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 5조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블록딜 물량을 빼고 한 5조 정도 매수를 했다고 보면, 여기서 한 8천억 정도 팔았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가 채 안 되는 금액 팔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승 기간에 봤을 때 100이라고 보면 중간중간 눌림목을 활용할 때 아주 강할 때가 한 10에서 15고 평상시가 한 25 내외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정도 물량을 청산을 시키면서 익절시키면서 시합 누르거든요. 그럼 뭐 이거 20%도 안 되는 물량이니까 적당하게 매도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이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요 며칠 구간 동안 전체 물량의 뭐 한 20%가 채 안 되는 물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조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조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물량의 20%가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매집한 물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데 그 오늘 같은 이제 장을 딱 보면 시장이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그대로 흘러내려서 보합권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이럴 때 사실 뭐냐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체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떨어지겠지, 내일 떨어지겠지 하고 반응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 이상 상승을 했고 뭔가 이제 우리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급등할 거라고 해서 장 초반에 1% 이상 올라갔다 보합권까지 떨어지잖아요.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맥점이라고 하는 그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여기나 기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죠. 하나는 뭐냐면 올렸다가 빼는 겁니다.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본다면 5%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2% 마감하면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매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만 눌려주면 물량들을 그대로 다 던져버리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간 게 지난 한 달 동안 5조 정도 된다 했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면 제가 작년 8월달 여기 그대로 이 방송에서 듣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며칠 후면 대형주가 7% 8% 넘어가는 급등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에 넘어가듯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포심에 빠져서 놓쳤던 사람들이 좀 반동주가 올라가면 사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형주가 5% 6% 뛰면 못 삽니다. 첫날에 한 3, 4% 뛰고 뒷날에 한 5, 6% 뛰는 보통 저형주가 그렇게 나오는데 한 10% 뛰잖아요. 그럼 포기입니다. 근데 또 10% 뛰었을 때 또 따라가잖아요. 그럼 한 2%, 3% 또 눌러버려요.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0%, 40%, 50% 들어갈 때 그건 이제 외국인들 잔치가 되는 거죠. 아무도 못 쫓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딱 그런 시점이고, 물론 이제 모든 것은 예측은 경험이라는 게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객관적 데이터 시스템ik 분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오늘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이 올랐다 빠지는 걸 보고 제가 든 생각은 시장이 조만간에 급등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일단 머리를 먼저 스쳤습니다. 뭐 생각이 먼저 스쳤고 이런 과정을 몇 번만 거치면 이제 개인들은 기부업이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고 빼고라는 과정을 조금 거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좀 지쳐있을 때는 느닷없이 급등을 해버리면 이제 게임은 이제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1월달, 12월달, 1월달 그 급등을 그 개인들이 수익을 취하지 못했고 결국 1월달 고점에 들어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다면 좀 버텨야 되고 내가 적어도 종목이 테마나 이런 도박성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덮어두고 가만히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흔들린다도 오늘 이제 수급 구조를 잠깐 볼게요.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 오늘 거래소에서 1,800, 그러니까 1,900 정도 샀거든요. 코스닥도 좀 매수를 했고 선물은 매도를 했는데 2,000 계약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본다면 전형적인 하방 쪽 물량이 없죠. 오히려 풋옵션은 매도를 많이 해버렸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선물이나 옵션 구조를 보면 하방 쪽으로 내려치는 물량이 없거든요. 하방 쪽으로 내려치는 물량이 없는데 주가가 들었다 빠진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방 쪽으로 내려치는 물량 우리가 지난 9월달, 10월달, 11월달 정말 혹독하게 당했던 웹도도 현상 하방 쪽으로 내려치는 물량 때문에 시장이 끌려 내려갔던 게 지금 보시면 전혀 그런 물량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겁내지 말고 지금은 내려가면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비중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사야죠. 고맙게 더 밀어주면 밑으로. 급등 안 치고 밀어주면 좀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포지션이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그럼 관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뚝심을 좀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실 때 테마주 가지고 버티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빨리빨리 팔아야지.
그런 종목을 말고 버티시면 지금은 이제 좀 만만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주식 비중을 한 70% 들고 내가 정말 대형주 위주의 딱 종목을 구성되어 있다. 만만디로 버텨야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딱 보면 11월 11일부터 딱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딱 박스권 하단에서부터거든요. 거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한 5조 5천억 가까이 샀고, 오미크론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살짝 깨졌을 때 한 2조 정도 그렇게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2,000억 사다가 오미크론 영향으로 박스권이 살짝 깨질 때 그때는 있었던 한 2조 정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무조건 매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물량은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갖고 왔고, 박스권 상단에서 20% 채 안 되는 물량을 매도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한번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박스권 하단에서 사가지고 지금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얘들 왜 샀겠습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와서 팔려고 했으면 지금 물량이 이미 70%, 80%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10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겠다는 의지겠죠. 그러니까 물량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량을 돌파시키겠다는 의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 시장 보니까 불장 반등이네. 직전 고점 넘어가기 시작 머물러 있네. 오늘 FOMC라는 큰 하나의 산을 넘어갔네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오늘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이미 이제 바닥 쪽을 껐다가 꺾고 올렸기 때문에 평균치 가정을 낸다고 월치를 가정해보면 여기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 뭐다?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딱 미국 오늘 내일 이벤트 끝나고 나면 뭡니까? 올라가기 좋은 시점이죠.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FOMC도 지나갔고, 이미 이제 금리 인상 갈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와 있고, 이제 오미크론 가지고 시장이 조금 올랐다 내렸다 이런 생생의 움직임을 보이면 외국인들은 매집을 풀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올리겠다. 그게 뭐 며칠 들어올리든 몇 달 들어올리든 어쨌든 들어올 시기가 됐고, 만약에 지금 이제 들어올린다면 전체적인 구도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테이퍼링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큰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종목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형성하면 최소 내년 3월까지는 끌고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을 전략적으로 딱딱딱딱 해나가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같은 날 내려가가지고 이게 조금만 내려가면 불안하고 이 외국인들이 다 파는 거 아니냐 걱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럴 시점이 아니고 내려가면 겁먹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통찰력은 적어도 우리 서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외국인의 수급을 추종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의가 꽤 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차트냐고 계속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어느 정도 하방 쪽 물량이 청산되냐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HTS로 보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는 공매도 차트가 없잖아요. 공매도는 명확하게 지금 집계가 그렇게 잘 썩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HTS에서 볼 수 있는 건 대차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는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대차 잔고는 물론 뭐 인덱스 물량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90%는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공매도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직구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딱 11월 빼빼로데이 말씀드렸던 그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사 들어가는 그 시기부터 해서 보시면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던 대차 잔고가 보시면 이제 급격히 꺾여 내려가죠. 지금 내려오는 각도를 보면 지난주보다 더 꺾여 내려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방 쪽 물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야 뭡니까? 하방 쪽 배팅이 늘어나고 이 하방 쪽 배팅이 늘어나니까 선물 옵션을 그쪽으로 또 움직이면서 웹도도 영상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고점을 찍고 11월 달 고점을 찍고 대차 잔고가 이렇게 급격히 강소한다? 하방 쪽 배팅 물량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 쪽 배팅 물량 청산이죠. 그러니까 겁먹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하방 쪽 배팅이 이제 들어왔을 때 겁나는 거죠. 어떨 때? 지난번 9월 달에서 보세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공매도 재개 후의 움직임이 9월 달부터 급격히 위쪽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때가 우리가 이제 고통의 시기잖아요. 고난의 시기잖아요.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웹도도 형상으로 그 시기잖아요. 그때 대차율과 이렇게 늘어났다 보면 지금 보시면 대차율과 급격히 내려오잖아요. 그럼 겁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겁내겠습니까? 이미 5개월간 두드려 맞았는데 하방 쪽 물량은 정리되고 있고 외국인은 한 달간 5조는 사 들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5조를 팔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은 불장이 반등이 나는 겁낼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증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뭐 FOMC의 오미크론의 인플레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실제로 객관적인 지금 팩트는 하나도 검증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 중국 증시, 수급, 외국인 수급, 대차 잔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실제 데이터는 많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과 같은 날에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25년 증시는 항상 이런 반복입니다. 항상 반복.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시간이 많았던 게 주식 팔지 말라 하셨잖아요. 주식 다 파셨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8월 달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계속 반복이다 그렇죠. 그럼 나는 그 반복에서 이기는 쪽에 설 것이냐, 지는 쪽에 설 것이냐는 우리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팔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3,600에 가서 다시 살 거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작년 8월 달에 주식을 팔고 나가서 1월 달에 고점에 다시 사서 올해 다시 지금 그 저점에서 팔고 내년에 3,600에서 다시 사면 완벽하게 이제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투자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차 잔고가 상당히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하방 의지나 하방 베팅 물량은 없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웹도도 현상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증시 상황이나 모멘텀이나 수급 관계나 이런 걸 봤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뭘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살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을 추종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5조 샀던 거에서 4조 원의 IT잖아요. 상당히 이제 논리는 맞지 않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에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계속 가치주나 승자 이분법을 보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지난 데이터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난번 그 금리 인상 시기와 유동성 조정 시기에 상승 종목을 봤는데 IT 종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종목이 지난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률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IT주를 굳이 끝까지 배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뭡니까? 세상이 좀 바뀌었다 그렇죠.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는 부분이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이제 세상을 좀 많이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통계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끝나도 재택근무했던 기업이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뉴스 나오고 있고 주 4일 근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굳이 고정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도 성과는 비슷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이 바뀌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인데 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가장 첨예한 게 반도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레포트들 외국계 레포트들이 쏟아지는데 고정가가 올랐다 내렸다 뭐 현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제 나온 레포트도 제가 뭐 어제 잠깐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레포트 내년 1분기에 또 안 좋다는 그 D램 업황이 안 좋아할 거다라고 레포트 냈던 그 업체 그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올해 5번인가 레포트 냈는데 하나도 안 맞았다 그랬죠. 보통 5번에 찍어도 우리가 오지 선당에서 하나는 맞거든요. 근데 이 5번 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랬죠. 1분기 빗나갔고 2분기 빗나갔고 3분기 빗나갔고 4분기 빗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에 또 비관론을 냈는데 뚝심은 있다 그렇죠. 뚝심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양치기 소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은 한 번, 두 번 정도잖아요. 근데 이 업체는 지금 5번 연속 틀렸는데 이제 주석은 좀 바뀌었죠. 밑에. 이제 하도 틀리니까 밑에 생산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생산자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주석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각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외국계 증권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하게 지금 뭐 현물 가격이 얼마 올랐다, 뭐 고정 가격이 뭐 10%에서 2.5 떨어졌다 이런 류의 논리가 아니고 업황 전체의 레벨업 섹터로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 부분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낙폭은 나올 것 같아요. 해소되는 낙폭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낙폭 이후에 저는 내년 1분기 정도면 다시 상승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몇 년 만에
휴대폰 부품이나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데 이 폴더블 폰이 상당히 그 메리트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블 폰은 그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지금 출시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철수를 했죠.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삼성과 기술 격차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 중국 관련되어 있는 휴대폰 업체들 레포트를 보니까 7개 업계 중에서 5개가 폴더폰 출시를 포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업체도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기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지금은 조정은 그러니까 이 IT 부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정 폭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실적은 대부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실적은 좋은데 조정폭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분 고려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들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이제 뭐 LG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한 이제 그 사업 밑그림, 투자가 그려지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좀 조정을 받는데, 그래도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나면 약간 변화의 바람이 좀 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주가는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있고, 물적 분할과 이제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은 오늘 뉴스에 좀 나온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한번 제재를 좀 가겠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의견이 대두됐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을 본다면 IT 쪽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유동성이 줄어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 유동성이 줄을 때 성장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주들이 오버슈팅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IT에서 보시면 오버슈팅 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쪽은 뭐 PR이 뭐 80배, 90배, 100배 가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지금 뭐 성장주나 가치주나 나누지 말고 IT 쪽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언제까지, 내년 1분기 최소까지는 가져가 보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수혜 관련된 종목은 오늘 은행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은행은 똑같죠. 테이퍼링이 딱 발표되면 항상 조정받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돼서 조정 하루 이틀 받고 나면 그냥 또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좀 답답한 흐름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좀 빠지고 나면 은행주 흐름이 고점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넘어갈 것 같고, 그게 뭐 예를 든다면 배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특히 이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4분기 배당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배당락이 나올 때 조금 더 밀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그 전에 오히려 역으로 더 배당이 들어오기 전에 위쪽으로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은행주는 좀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괜찮잖아요. 어차피 금리 인상 내년 3월부터 빨라진다고 하면 금리 인상 어쨌든 수혜주인데 배당도 중간에 많이 주고 중간 배당도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다면 이제 여기 시작되는 요 시점부터는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대감으로 박스권 등락을 보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증권주도 비슷하고, 보험주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산정이 지금 일부 그 증권사에서 했던 부분에 지금 오류가 좀 났죠. 맞지 않는 부분이 났고, 손해사용률이 이제 100% 넘어갔다 줄었던 부분이 일시적인 걸로 나오면서 보험 쪽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위드 코로나라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기대감을 굉장히 가졌다가 실적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우수수 다 떨어졌다 그러죠. 근데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혹은 저 같은 사람도 알기 어려울 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히 중국발 리스크가 엄청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모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완전히 크게 주저앉았죠. 중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고,
소비재가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나 이런 쪽을 보면 그게 이제 확연하게 조금씩 보이는데 요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면 이 소비재들은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안 됐잖아요. 금리 인상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지. 그러면 기대감으로 갔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홈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굉장히 커지거나 혹은 화이자의 경중치열이 나는 요 시점이 이제 위드 코로나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금 다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내 포트는 예를 들어서 IT나 은행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주도주들을 세팅을 해놓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내 계좌에 한 10% 정도 비율을 가지고 한번 내가 마음에 드는 소비주를 이번 오미크론 확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환자 수가 지금 코로나19 환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2주 거리두기 이상을 하면 2주 지나면 환자 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2주 정도 사이에 환자 수가 정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점이 나오는 시점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소비주는 주도주 포트가 구성이 돼 있다면 한번 찔러볼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최악의 시점에 들어가면 기대치를 한 40~50% 정도 잡고 단기간에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진짜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되는 그 종목에 한 번쯤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의류나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지금 보면 최악인 종목들이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류는 뭐 원래 크게 안 빠졌으니까 박스권에서 별로 안 빠졌고 나머지 이제 크게 빠졌던 종목도 있잖아요. 화장품이나 뭐 여행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렇게 좀 크게 빠졌던 종목에서 한 번쯤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이번부터 한 2주 정도 사이 상간에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남아있는 상간에 한 번쯤 포트에 집어넣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포트가 단기 종목 위주의 그리고 이런 약간 다이나믹한 종목이 중간에 조금 섞이면서 전반적으로 포트 구성이 좀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조금씩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뭔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처럼 올라다 주춤거리고 이런 시기에 조금 확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요 상간에 놓고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본다면 12월 달에 만약에 지금 현재 중국이나 미국의 불장이 반대 나오고 미국이 일단 FOMC라는 큰 산 하나 넘었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선물 동시만기까지 마무리가 잘 되면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12월 상승 반전에서 다다를 수 있는 첫 번째 랠리가 한 3,200선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요 3,200선이 뭐냐면 지난 9월달 넘어가는 자리에서 9월달 넘어가는 자리에서 상당히 우리 시장이 왜곡되면서 내려왔던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3,200선 정도가 되면 9월 달에 파생 상품이나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웹도도 현상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고 내렸던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다이렉트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 한 파동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한 3,200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좀 더 플러스가 된다면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1월 달에 나올 때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으로 급락했던 원자재 급락이 12월 달 부분에 반영이 되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랠리에 불을 지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랠리에 불을 지피면 1월 1분기에 한 3,400선 정도까지도 가능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1, 2월 달 정도에. 그렇게 놓고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 지금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주식 비중은 지금 언제 어떻게 잡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도주 비중을 한 50% 잡으시고요. 수익이 이제 몸에서 따라가는 종목 한 20%, 그러니까 70% 내외 정도 맞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아까 말씀드렸던 극적 반전을 볼 수 있는 소비재 일부를 이번 12월 달 좀 편입을 해본다면 이런 정도로 주식 비중을 포트를 좀 구성해서 가면 지금 현재장에서 가장 대응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연말 연초에 딱 어울리는 내용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중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비중 안에서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저희 소속 위원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